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만 결국 남는 건 나다. 최근 한 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사가 문제야. 상사가 문제야. 이 바닥이 문제야. 그래서 회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문제였다는 걸. 오늘 이야기는 이겁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상황을 바꿔도 결국 남는 건 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같은 상황에서도 인생이 달라지는 이유. 환경은 같은데 결과는 다르다. 같은 회사에 다녀도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만 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시작해도 어떤 사람은 기회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핑계를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그의 판단이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두 사람이 같은 날 해고를 당했습니다. 한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 인생 끝났어. 나는 무능해. 이제 어떡하지? 다른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하고 싶던 일을 해볼까? 1년 후 첫 번째 사람은 여전히 불평하며 비슷한 회사에서 비슷한 불만을 느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새로운 분야에서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사건은 같았지만 해석이 달랐고 결과도 달라졌습니다.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똑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사람은 짜증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상쾌하다라고 합니다. 비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전적으로 나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을 탓하고 소인은 남을 탓한다. 같은 상황에서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과 남을 탓하는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돌아보는 사람은 변화의 가능성을 봅니다. 내가 뭘 바꿀 수 있을까? 남을 탓하는 사람은 변화의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안데 하지만 남은 바꿀 수 없습니다. 나만 바꿀 수 있습니다. 관점이 현실을 만든다. 심리학에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가능성이 열립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선택, 습관, 태도, 인생. 인생은 한순간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1단계 선택. 우리는 하루에 수백 번의 선택을 합니다. 오늘 운동할까 말까? 이 일을 미룰까 지금 할까? 저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까 무시할까? 이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나를 만듭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통제할 수 없지만 현재의 선택은 통제할 수 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작은 선택은 사소해 보입니다. 점심 뭐 먹지? 이 메시지에 답장할까 말까? 5분만 더 누워 있을까? 하지만 이런 선택들이 쌓이면 패턴이 됩니다. 매일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사람과 매일 즉흥적으로 먹는 사람은 1년 후 완전히 다른 몸 상태를 갖게 됩니다. 매일 답장을 미루는 사람과 매일 바로 처리하는 사람은 1년 후 완전히 다른 평판을 갖게 됩니다. 2단계 습관. 선택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면 어느새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됩니다. 매일 책을 읽으면 어느새 독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습관은 나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습관의 무서운 점은 의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선택이었지만 나중엔 자동으로 됩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일단 형성되면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좋은 소식은 습관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나쁜 소식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3단계 태도. 습관이 쌓이면 태도가 됩니다. 매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어느새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매일 불평하면 어느새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태도는 내 정체성을 만듭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 정의가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한번 정체성이 형성되면 그에 맞춰 행동하게 됩니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게으르게 행동합니다.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성실하게 행동합니다. 4단계 인생. 태도가 쌓이면 인생이 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인생을 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인생을 삽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뿌리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뿌리면 성격을 거두고 성격을 뿌리면 운명을 거둔다. 결국 인생은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10년 후를 바꾸고 싶다면 오늘을 바꾸세요. 1년 후를 바꾸고 싶다면 이번 달을 바꾸세요. 이번 달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을 바꾸세요. 오늘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바꾸세요. 남을 바꾸려다 지친 사람들에게 남은 바꿀 수 없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저 사람만 바뀌면, 이 상황만 달라지면. 하지만 남은 바꿀 수 없습니다. 부모를 바꿀 수 없고, 상사를 바꿀 수 없고, 배우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새에게 헤엄치는 법을 가르치려 하지 말라. 사람은 각자 자기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바꾸려 하면 지칠 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소극적이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요. 하지만 남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10년 후 아내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바꾸려 한 10년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걸. 바꿀 수 있는 건 나뿐이다. 하지만 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상사는 못 바꿔도 상사에 대한 내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환경은 못 바꿔도 환경에 대한 내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화를 내지 말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남을 바꾸려는 에너지를 나를 바꾸는 데 쓰세요. 그게 훨씬 생산적입니다. 다시 그 부부 이야기로 돌아가면 아내는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자. 대신 내가 바뀌자. 그래서 남편이 소극적인 성격을 신중하다고 재해석했습니다. 남편이 결정을 미루면 왜 빨리 안 해? 가 아니라 천천히 생각해봐라고 말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조금씩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압박이 사라지자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바뀌면 주변 사람들도 달라 보입니다. 내가 여유로워지면 상황도 덜 답답해 보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수양하면 세상이 평안해진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나를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바뀌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바뀝니다. 내가 화를 내면 상대도 방어적이 됩니다. 내가 차분하면 상대도 차분해집니다.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남을 바꾸려는 데 쓸 것인가? 나를 바꾸는 데 쓸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삶은 나에게 돌아오는 구조다. 도망친 선택도 결국 나를 찾아온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피해 도망갑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관계를 끊고 지역을 옮깁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비슷한 문제가 다시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너 자신을 데리고 간다. 문제의 근원이 나 자신이라면 어디를 가든 문제는 따라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3번의 이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회사 상사와 안 맞아서, 두 번째 회사 동료들이 경쟁적이어서, 세 번째 회사 분위기가 안 맞아서, 네 번째 회사에 가기 전 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아니라 나였구나. 해결하지 않은 것은 반복된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않은 문제는 다른 형태로 돌아온다. 첫 번째 연애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두 번째 연애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 겪은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두 번째 직장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생깁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고통은 반복된다. 왜 그럴까요?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애에서 자꾸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애착 방식이나 소통 방식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자꾸 갈등이 생긴다면 상사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태도나 기대치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결국 남는 건 나다.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결국 남는 건 나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나를 바꿔야 합니다. 라오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다. 가장 어려운 싸움은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에서 이기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책임은 무겁지만 자유롭다.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이 말은 무겁게 들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남 탓을 하면 나는 피해자가 되지만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변화를 기다리지만 주체는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의 태도가 미래의 나를 만든다. 오늘의 선택이 10년을 결정한다. 10년 후의 내 모습은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30분씩 운동하는 사람과 매일 30분씩 TV를 보는 사람은 10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매일 한 페이지씩 책을 읽는 사람과 매일 1시간씩 SNS를 하는 사람은 10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작은 선택의 힘. 하루쯤이야. 이번 한 번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 쌓이면 습관이 됩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툭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 작은 선택을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너무 늦었어. 이미 많이 왔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지금 시작하세요.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운을 탓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건 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어떤 습관을 만들 것인가?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결국 내 인생을 만듭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질은 내가 생각하는 질에 달려 있다. 도망치지 마세요. 남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나를 바꾸세요.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